도내 응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 지역 환자 10명 중 7명은 원정 입원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 오픈 캠퍼스 2호관 신축이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2028년까지 캠퍼스 신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관내 제약 바이오 기업 11곳 중 9개 기업 관계자들과 원주시장 등이 만나 바이오 산업의 내실 있는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여유와 쉼을 찾아줄 수 있는 행사가 영월 물무리골 생태학습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산림치유 나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군기 훈련 중 훈련병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이 숨진 훈련병이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 탓에 시의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지방의 의료 취약 문제가 또다시 제기됐는데요. 강원도 내 환자 10명 중 7명은 지역 내 입원이 불가능해 타 지역으로 원정 입원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단 환자를 구급대원과 의료진이 헬기로 이송합니다. 지난 4월 호흡곤란 증세로 정선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4살 A군입니다. A군은 당시 치료를 받기 위해 과거 심장수술을 받았던 삼성서울병원으로 급하게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출동한 헬기는 강원도가 아닌 서울소방 헬기였습니다. 강원도에선 헬기에 탑승할 의료진이 없어 서울에서 헬기가 출동한 겁니다. 소방 헬기로 가게 되면 정선병원에 있는 의사가 타야 되는데 의사가 탑승하게 되면 아예 의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 사정에 의해서 비수도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 등 열악한 의료 상황이 또 한 번 드러난 셈입니다. 강원도 내 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 충족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강원자치도가 공공의료원의 진료 권역 안에 있는 13개 지역 주민의 의료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입원 의료 서비스 충족률은 27.9%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10명 중 7명은 다른 지역으로 원정 입원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고성군과 양양군은 자체 충족률이 각각 0.02%와 0.03%를 기록해 사실상 지역 내 입원 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내 의료원이 있는 영월군의 자체 충족률도 20%에 그쳤습니다. 일단 양쪽으로 소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질환의 난이도가 있잖아요. 큰 대학병원들 가야 될 환자들은 우리가 여기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나가시는 거고 진료과가 없는 과가 있어서 뭐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타 지역으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현재 영월의료원의 진료 과목은 15개 안팎입니다. 흔히 4대 필수 의료라 일컫는 진료과 중 외과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운영 중이지만 흉부외과는 의사 부족으로 진료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신경외과와 안과 등은 의사가 없어 아예 운영도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원정 진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족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원대학교 도계 오픈 캠퍼스 2호관 신축 사업이 교육부 신규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사업비 460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지상 12층 규모의 캠퍼스 신축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과학대학 등 9개 학과가 이전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삼척 도계 중입자 가속기 의료 클러스터와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주시가 신성장 동력으로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관내 제약 바이오 분야 9개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관내 11개 제약 바이오 기업의 매출은 5,3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매년 10%에서 20%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주시는 신약 개발 시 막대한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대표적인 미래 성장 산업으로 보고 육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원주 지역의 그 바이오 업체들이 몇 곳이나 있나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더니 9개의 기업들이 지금 원주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보다도 이 제약 바이오가 일찍부터 원주에 그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는데. 특히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특화된 원주시의 산업 육성 방향을 제약 바이오 분야로까지 과감하게 확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여유와 쉼, 바쁜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일 텐데요. 자연이 주는 맑은 공기와 푸른 숲을 보며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영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림치유 나들이 프로그램인데요.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자연에서 풀어보는 산림치유 나들이 프로그램을 동행해봤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 밑에 거울을 들고 숲길을 걷습니다. 거울에 비친 울창한 숲을 보며 걷는 발걸음은 신기함이 가득합니다. 푸른 숲을 벗삼아 걷는 사람들. 영월군이 마련한 산림치유 나들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영월 물무리골 생태학습장에서 진행된 이번 산림 나들이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연이 주는 선물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제 숲에서 이렇게 같이 나무도 보고 이런 명상도 하고 하니까 좀 디지털 디톡스 되는 느낌도 들고 좀 많이 개운해진 것 같아요. 네. 일단 신랑이랑 같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랬던 게 일단은 좋고, 산길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거울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나무랑 하늘 보면서 걸었던 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나중에 애기한테도 같이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은 다양합니다. 마음의 안정은 물론 우리 몸의 독소를 빼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산림이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은 소는 많이 먹어요. 그죠? 소고기. 산소는 잘 안 먹어요. 숲속에 가면 산소를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공짜입니다. 산소를 마시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제일 좋은 점이 그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혈압도 낮아지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런 면에서 다 좋죠. 영월군은 산림복지 체험 기회를 통해 영월의 푸른 숲과 자연을 접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산림치유 나들이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숲길 걷기는 물론 오일 테라피 그리고 복식 호흡까지 산림이 주는 선물을 만끽했습니다. 산림치유 나들이는 오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사전에 전화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땀 흘리며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산행은 아니지만 숲이 주는 선물인 여유와 쉼,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생활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위닉스가 플라이강원 최종 인수 예정자로 낙점됐습니다. 위닉스는 3일 이달 중 채권단과 주주 등 관계인 집회를 거친 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 플라이강원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라이강원을 인수하게 된 위닉스는 대형 항공기와 소형 항공기를 함께 운영하는 항공사로 거듭나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7월 초쯤 인수가 완료되면 재운항 전까지 사명 변경과 신규 항공기 도입, 취항 노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해양 레저 관광을 활성화해 2025년까지 동해안 관광객을 1억 3천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3일 동해안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동해안 6개 시군 특성을 반영해 테마형 해양 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는데요. 고성군은 해양 캠핑, 속초시는 해양 축제, 양양군은 해양 레저 중심 거점으로 각각 육성합니다. 또 강릉시는 해양 문화, 동해시와 삼척시는 해양 스포츠와 해양 치유 거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농촌 지역에서는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는 농기계는 한번 사고가 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도로에 부서진 채 멈춰선 트랙터. 승용차가 앞서가던 트랙터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트랙터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앞선 지난 4월 전북 임실군에서는 농로를 달리던 경운기가 넘어져 상반신이 깔린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전국에서 3,700여 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229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농기계 끼임이 1,3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운기 등이 뒤집히거나 넘어지는 전복 사고가 1,000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사고 원인은 부주의인데 농민들은 일손 부족 등으로 작업량이 몰리면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또 농기계의 대형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좁은 농로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한 개인이 경작자가 점점 경작 면적이 늘어난다고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기계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도 타이트해지고 압축적으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지. 농기계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도 10배 이상 높습니다. 농기계 사고를 막기 위해선 농기계 사용 전후 점검과 음주운전 금지 등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사전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용하고 경운기 등을 이용할 시 적재 용량을 반드시 준수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밤늦게 작업을 하는 경우 야광 반사판이나 등화장치를 설치하여 충돌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농기계 사고. 자그마한 사고에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선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농로 확장 등 환경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평창군이 구독자 42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이자 천주교 수원교구 평창 성필립보 생태마을 관장인 황창현 신부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평창군은 3일 군수집무실에서 황창현 신부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올림픽 도시 평창 홍보와 평창군 이미지 제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7년에 여기로 왔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산속에서 농사 짓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우리 도돈이하고 저하고 맞았던 거죠. 이제 홍보대사가 되면서 평창의 아름다움, 평창의 건강함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평창의 농산물도 이용하고 평창군은 또 성필립보 생태마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가공식품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해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내 곳곳에서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지난 2일 강원 경제통보소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아침까지 대남 오물풍선 20여 개가 식별됐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에도 하루 동안 홍천과 정선 등에서 오물풍선 발견 신고 5건이 접수됐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암벽 등반을 하던 등산객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2시 반쯤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용화산 새남바위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50대 A씨가 60m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A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태백시가 지난 31일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현장 실사와 함께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태백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최대 5년 동안 연간 최대 3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강원 이모빌리티 산업협회가 지난달 오토 메카니타 이스탄불 전시회에 참가해 2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250명 이상의 해외 바이어가 부스를 방문했으며 52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해 2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